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혈전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우리에게 등장한 지 사실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경험이 쌓여 있진 않고 이 백신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 중에서는 이미 공개된 자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혼란을 주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나 이러한 기전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혈전증이 생긴다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러한 혈전증을 의학 전문 용어로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혈전증이라는 것 자체는 피떡이 생겼다는 얘기죠. 피를 막는 혈관을 막는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증상을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전증이 생길 때에 보면은 많은 환자들에서 혈소판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감소하면서 혈전증이 생긴다 해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발생 빈도는 현재까지 보고된 거에 의하면은 가장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두 가지 백신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0만 명당 14.2명에서 발생하고 얀센 백신은 100만 명당 3.2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만약에 이 혈전증, 즉 피떡이 생겨서 막은 혈관이 팔이냐 다리에 있는 혈관을 막게 되면은 그 혈관보다 몸에서 먼 쪽으로는 피가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정맥에 생기는 혈전이 많은데 드물게는 동맥에도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정맥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이 혈액이 몸 바깥에 이렇게 이 심장에서부터 먼 쪽으로 순환을 하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돌아오는 과정에 이런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돌아오질 못하고 계속 몸보다 먼 쪽에 이렇게 피가 쌓이게 되면서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부종이 제일 큰 증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은 부분 쪽이 이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쪽으로 피가 뭉치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맥혈전증이 드물게 생겼다는 것은 동맥은 아예 심장에서부터 피가 가서 우리의 팔다리로 가는 혈관 자체를 막은 거기 때문에 아예 그 먼 쪽, 심장에서 먼 쪽에 있는 부분에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동맥이 심하게 막히게 되면은 피부나 조직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썩는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생기는 부위가 만약 심장혈관이나 뇌혈관과 같은 중요한 혈관을 막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을 막아서 생길 경우에는 협심증 같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뇌혈관을 막았다 하면 이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모두 다 동맥혈전의 경우의 얘기고요. 만약에 정맥이 막혔다면 조금 다른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정맥혈전이나 동맥혈전이나 모두 다 사실은 정맥혈전의 경우는 이
팔다리와 같은 부분에 생긴 혈전이 날아가서 이런 심장이나 뇌 또는 폐를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폐를 막았을 때는 호흡곤란이 오고 기침이 오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는데, 흔히 저희가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경우는 팔다리가 붓고 통증이 있다는 그런 증상으로 많이들 오시고요. 이렇게 심장이나 뇌나 폐에 색전증이나 또는 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서는 주로 많이 이렇게 부종이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자, 발생 빈도 자체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또 이 발생 빈도 중에서 실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되는 분들도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생길 것을 걱정을 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앞서 제 동영상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의 사망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이러한 합병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즉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득이 합병증으로 늘어나면서 생기는 실보다 더 크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데 이후에 이렇게 혈전증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응급실에 오시거나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들어가냐면은, 일단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합니다. 물론 혈소판이 반드시 떨어져야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혈전이라는 게 생기면 올라가는 물질이 있는데 영어로는 D다이머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대개는 올라갑니다. 물론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혈전증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혈전증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만, 만약 환자분을 피검사를 했을 때 D다이머가 올라갔다 하면은 혈전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정말로 혈전이 막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보통 이때 하는 초음파는 일반적인 초음파와는 달리 도플러라는 초음파를 하는데, 도플러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혈관 안에 이렇게 혈류가 제대로 흘러가는지 그 혈류의 흐름까지 보는 그런 초음파이기 때문에, 이러한 팔 다리에 생기는 혈전증이 있을 때는 이런 도플러 초음파를 해서 혈관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막혀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혈전증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혈전증이 정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 환자분이 원래부터 이런 혈전증이 잘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혈전증 검사라는 걸 하는데, 이 혈전증 검사에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일단 C단백, S단백이라는 걸 검사하는데, C단백, S단백이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 자체가 피가 정상적으로 잘 흐를 수 있게, 즉 굳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 C단백, S단백이 선천적인 이상 때문에 처음부터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혈액이 굳지 않게 해주는 성질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혈전증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C단백, S단백 자체의 결손은 흔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것 자체를 처음부터 의심을 하고 이 검사를 모든 사람에게 할 필요는 없고, 혈전증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도 높아지면 혈전증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 검사도 같이 할 경우가 있고요. 또 혈전증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에는 선천적으로 어떠한 문제 때문에 혈전증이 잘 생기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MTHR 돌연변이라든지 아니면은 5번 인자 팩터 5 그레이던 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도 검사를 하고, 또
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 유전자 검사들을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8번 유전자에 8번 인자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유전자 검사에서 선천적으로 어떤 혈전이 생길 경향이 쉬운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반드시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혈전증이 더 잘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검사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치료할지를 잘 정하고 보면 됩니다. 이제 다행히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팔다리가 부어서 오셨다든지 이러한 이 부종이 생겨서 또는 피부 변색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을 검사해 보면은 실제로 혈전증이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빈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혈전증 자체가 생기는 빈도가 100만 명 중에 14명 또는 3명 정도로 극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나는 혈전증이 생겼구나라고 너무 걱정하시지는 말기 바랍니다. 만약에 혈전증이 진짜로 생겼다면은 혈전을 풀어주는 약을 쓰면 되겠죠. 혈전을 풀어주는 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헤파린이라든지 헤파린의 좀 효능을 길게 유지를 하는 이제 지효성 헤파린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응고인자 중에서 10번 응고인자를 억제해서 피를 잘 굳지 않게 해주는 10번 응고인자 억제제라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어떻게 잘 사용을 해서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담당 교수님과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혈전증이 생긴다고 보고들이 많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생기는 혈전증, 즉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맞는 이런 현상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 100만 명당 14.2명, 얀센 백신의 경우는 100만 명당 3.2명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개 이런 혈전증이 생기게 되면은 팔, 다리의 부종이나 통증을 호소하고 피부가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정맥혈전증에는 이런 증상이 생기지만은 동맥혈전증에는 산소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차단이 되기 때문에 피부 조직이 괴사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만 상대적으로 정맥혈전증에 비해서 동맥혈전증은 드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혈전이 생긴 부위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장이나 뇌 또는 폐에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련 증상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이러한 정맥에 생긴 혈전증이 날아가서 이런 심장이나 뇌, 폐에 있는 혈관을 막는 경색증, 즉 이 색전증 말고 혈관이 날아가서 생기는 그런 혈전증 말고 색전증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검사하는 방법은 D다이머 검사를 해서 이 의심을 하고 일반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혈관이 막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혈전증이 있다면은 혹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선천적인 문제 때문에 혈전증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런 확인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색전증 또는 혈전증이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영향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고 치료는 항응고제라고 해서 피를 잘 굳지 않게 하는 그런 약제를 써서 혈전이 저절로 녹아서 풀려서 없어지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희 의료진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저희 환우분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